자, 1번부터 같이 볼게요. 자기장과 자기력선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있는데 옳지 않은 것도 있는데요. 자기장의 방향은 나침반의 자침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고 N극에서 S극으로 흐른다 그랬죠? 2번은 맞고요. 3번 자기력선이 촘촘할수록 자기장이 세다 그랬죠? 답은 4번이에요. 양극에 가까울수록 자기력선이 빽빽해진다, 아니면 촘촘해진다라고 할 수 있죠. 오빠 내 집에 저기 있어. 5번에 자기력선은 도중에 끊어지거나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고요. 자, 1번에 4번이고 2번. 자, 가 같은 경우는 자기력선이 나오고 있고요. 나 같은 경우는 자기력선이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가는 N극, 나는 S극이죠. 3번에 가와 나 사이에는 다른 극이니까 인력이 작용하겠죠. 자기력이 가장 세게 작용하는 곳은 이제 A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어요. 오예. C가 극에서 가장 멀기 때문에 C가 가장 약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번에 4번. 3번은요. 이제 전류가 아랫방향으로 흐르고 있고요. 나침반 자침이 가리키는 방향도 있는데요. 이제 아랫방향이고 위쪽이니까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뭐라 해야 되냐? 책을 기준으로는 3번, 1, 2, 3, 4가 되겠죠. 이렇게 4번. 3번에 4번이고요. 4번은요. 자, 기억 도선에서 전류는 되는데요. 나침반이 지금 도선 위쪽에서는 오른쪽으로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거는 위쪽 방향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감싸듯이 되겠죠. 그래서 도선에서 전류는 A에서 B로 흐른다는 거 맞고요. 위쪽 방향. 직선 도선 주위에는 동심원 모양의 자기장이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전류의 방향을 바꾸면 N극이 바뀌겠죠. 그래서 4번에 4번이고요. 자, 5번 같은 경우는요. 기억은 이제 왼쪽에서 지금 오른쪽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야.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는 도선 아래쪽이 있죠. 아래쪽이니까 감싸서 이쪽게 되겠죠. 아래쪽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왼쪽이 N극이에요. 하나씩 볼게 다시. 5번 같은 걸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기억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쪽에 있어요. 아래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흘러서 아래쪽으로 가죠. 이렇게. 그러니까 왼쪽이 N극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서쪽. 니은은 지금 여기 있고요. 이거 기억. 니은은요. 이번에는 도선 위쪽에 있어. 그러니까 도선 위쪽에서는 전류가 지금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아랫방향이죠. 그러니까 얘는 남쪽이 되겠네요. 남쪽. 그리고 이제 D극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는 아래쪽에 있어요. 뭐 반대가 되겠죠? 북쪽을 가리키겠죠? D극은 북쪽. 만약에 이거 해본다면 이제 아래쪽이니까 이렇게 감싸서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이쪽. 이게 니은, 이게 디귿. 그 다음에 리을은요. 이거는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네요. 도선 위에 있고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렇게 잡으시면 되죠. 이쪽. 이렇게니까 서쪽이죠. 잠깐만. 기업도 서쪽? 그렇죠. 리을도 서쪽. 답은 3번이에요. 자, 미음은요? 미음은 요 위쪽에 있고요. 미음으로. 그다음 얘는 이렇게 흘러가는 뭐 위쪽에 있을까? 요 위쪽 방향을 이렇게 해요. 북쪽. 그래서 미음은 북쪽. 그래서 5번을 뭐 다 풀 수 있다면 아마 연습이 잘 될 것 같아요. 이제 곳곳에 도선 주변을 해가지고 위아래 그리고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손을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5번으로 연습 한번 해보세요. 이 성당이 이렇게 구해요. 5번에 3번이고요. 네. 성당이 이거 왜 나와? 아이 잠깐. 자, 6번은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감싸는 거죠. 이렇게 감싸는 거지. 그러니까 왼쪽이 N극이야. 그래서 6번에 1번 되겠죠? 자, 7번은요. 이렇게 헷갈리는데 아까 전에 했던 거죠. 그래서 요거 보시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감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왼쪽에 전류가 흐르긴 하지만 요렇게 감싸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이 N극이고 그래서 다가 N극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감싸서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다시 감싸고 바깥에서 감싸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쪽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이렇게 감싸는 거라서 N 여기가 S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려가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연습 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가는 N극, 나는 S극이 되겠고요. 자, 코일 내부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나에서 가쪽으로 이렇게 흐르겠죠. 2번 가의 자석에 S극을 놓으면 코일과 자석 사이에는 청력이 작용한다는데 여기는 N극이니까 S극을 놓으면 인력이 작용하죠. 다른 극이니까 답은 2번이고요. 3번은요. 전류 세기가 더 세지면 자기장이 더 세지죠. 네. 전류의 방향을 바꾸면 자기장의 방향도 바뀌고 극의 방향도 바뀌겠죠. 코일 내부에 철심을 넣은 거를 이제 전자석이라고 하고 자기장이 더 세게 만들 수 있죠. 7번에 2번이고요. 전자석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들인데요.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으로 만드는 게 전자석이 되겠죠. 자기 부상 열차나 기중기, 스피커 등이 이용되고요. 전류 세기가 세지면 전자석의 세기도 세지겠죠. 전자석의 내부와 외부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반대였죠. 내부는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외부에서는 바깥쪽에서 N에서 S로 이렇게 흐르는 거니까 반대가 되겠죠. 답은 5번이고요.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면 전자석의 극은 바뀌지 않다가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바꿔서 자석의 극을 바꿀 수 있는 게 전자석의 장점이죠. 그지? 세기와 극을 바꿀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9번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자석 옆에 나침반을 뒀는데요. 나침반이 이쪽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향이에요.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왜냐면 이렇게 감싸는 거니까. 이번에는 반대쪽에서 이렇게 감싸서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감싸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이제 감싸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렇게 감싸는 거기 때문에 왼쪽에 N극, S극이에요. 그래서 7번하고 9번이 감싸는 방향이 반대거든요. 그럼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전류는 B 방향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더 센 전류를 흘려주면 더 센 자기장이 생기죠. 니은 맞고요. 코일을 촘촘하게 가면 자침이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더 센 자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더 센 자기장이 생기는 거예요. 9번의 답은 2번이에요. 그래서 이 방향 잡는 거 좀 특히 코일 같은 경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특히 5번하고 7번하고 9번 연습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네. 자, 다시 한번 이제 앞쪽에 74페이지를 볼 건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앞에 것까지 다시 정리하면 직선 도선과 원형 도선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손 법칙 중에서도 전류의 방향은 엄지손가락, 그리고 나머지 네 손가락은 자기장의 방향, 그죠? 그리고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도선에 가까울수록 세다고 그랬었고요. 이번에는 코일 같은 경우는요. 감싸는 부분, 전류의 방향을 우리가 감싸는 부분을 네 손가락,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그랬었고요. 마찬가지로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코일 촘촘히 감을수록 세다고 했었죠. 그리고 전자석 같은 경우는 방향을 바꿀 수 있고 세기도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코일을 촘촘히 감을수록 전자석도 세진다고 했었어요. 그죠? 여기까지 했었고요. 자, 이번에는 자기장에서 전류가 받는 힘인데요. 여기 이제 자기력이라고 해가지고 자석의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류가 이제 도선을 따라서 흐르잖아요. 그때 도선에 자기력이 생기는데 이 방향을 우리가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자기력의 크기와 방향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 자기장에서 전류가 받는 힘을 우리가 자기력이라 한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요. 끝에 보시면 자석에 의한 자기장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도선을 힘을 받는다 돼 있죠. 여기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자석 사이에다가 이번에는 전류를 놓을 거예요. 그러면은 자석 사이에 전류를 놓으면 자석 N극과 S 사이에 어떤 이게 도선을 이렇게 놔요. 예를 들면 이렇게 놨어. 그러면은
자기장은 자석에서의 자기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선에서의 자기장도 생긴다고 했잖아.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상호 조합에 의해서 자석의 힘이 새롭게 이제 생성되는데 그 방향을 찾아볼 거예요. 밑에 보시면요, 첫 번째 힘의 방향인데요.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이 각각 수직인 방향으로 자기력이 생겨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오른손 법칙을 먼저 할 건데요. 자, 오른손 펴보시고요. 간단해요. 자, 손바닥을 보이는 쪽으로 보시고, 자, 똑같이 엄지손가락은 전류의 방향이에요. 그죠? 전류의 방향이고, 이번에도 네 손가락은 자기장의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그러면은 전류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이 90도죠, 그지? 그리고 요 위쪽 방향으로 또 수직으로 하나 뭔가를 둬요. 이게 자기력의 방향이에요. 자석에 힘이 작용하는 방향이고요. 그래서 봐봐요. 각각은 90도를 이루고 있죠. 평면에서 90도, 그 다음에 수직으로도 90도, 그죠? 여기 X축, Y축, Z축이죠. 그래서 각각이 수직이고요. 여기가 이제 자기력의 방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안쪽이다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 그 다음에 이제 전류의 방향, 각각 이제 90도가 되게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그냥 별개로 하나 더 알려드리는 건데 우리가 중고등에서는 하진 않아요. 근데 왼손의 법칙도 있어요. 그래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오른손의 법칙은 그냥 손바닥을 펴는 거고요. 엄지손가락이 전류, 그 다음에 자기장이 네 손가락, 그 다음에 손바닥의 방향이 자기력이라고 했어, 그지? 이번에는요, 왼손 같은 경우는 그냥 참고로만 하세요. 이렇게 펴시면 돼요. 각각 90도를 이루게. 요거는 플레이밍의 왼손 법칙이라고 하고요. 요걸 찾은 사람은 플레이밍이라는 과학자고요. 이쪽에 뭐 보시면 똑같아요. 이렇게 펴시면 되고요. 엄지손가락이 자기력의 방향이 되겠고요. 이제 얘가 뭐냐, 두 번째 얘를 뭐라고 하지? 검지인가? 검지가 이제 자기장의 방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지가 이제 엄지손가락 전류의 방향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뭐든지 편하신 방향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손가락으로 하기는 이게 좀 편하긴 하거든요. 네, 아직은 여러분들이 뭔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처음에 배울 때는 이걸로 하시고 익숙해지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외울 때는 아니야, 그냥 하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어쨌건 위쪽이 자기력의 방향, 그 다음에 이제 앞쪽이 이제 자기장의 세기,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이나 이 중지가 이제 전류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럼 만약에 책에서처럼 자석 사이에 N극과 S극이라는 자석 사이에 어떤 도선이 이렇게 흘러요. 도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 전류가 안쪽으로, 그러니까 책상 안쪽으로 지나간다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기력의 방향은 어딜까요? 안쪽으로 하면 조금 일단은 어려우니까 위쪽으로 갈게요. 그냥 쉽게. 위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위쪽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고요. 엄지손가락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장은 N에서 S극으로 이렇게 흐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기력의 방향은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죠. 안쪽으로. 그죠? 이렇게 그냥 잡으시면 되는 거죠. 편하죠? 그 다음에 반대로 그러면은 전류가 이번에 반대 방향으로 흘러요. 밑에 방향. 그럼 이렇게 잡으시면 되죠. 그러면은 칠판에서 밖으로 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이번엔 조금 응용을 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쪽으로 책상 쪽으로 칠판 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칠판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칠판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잡으시고요. 자기장은 이렇게 잡으시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력은 아랫방향으로 전하는 거죠. 그죠? 힘이 아랫방향으로 전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렇게 어떻게 될 거야?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죄송해요. 윗방향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아니지. 미안해. 예? 이렇게 맞죠? 이렇게 헷갈려서. 전류가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자기력은 아랫방향. 맞죠? 네. 이렇게 이제 응용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힘의 방향 보시면요.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이 각각 수직인 방향은 여기다가
밑줄에 놓으시고요. 각각 수직일 때 최대가 돼요. 힘이. 만약에 수직이 아니고 만약에 어떤 부분이 각도가 좁혀져서 상쇄가 돼버리면 그만큼 이제 서로 상쇄가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만큼 힘이 약해져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힘의 방향 찾는 방법도 있는데요. 2번 보시면요.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 네 손가락을 자기장의 방향 여기다가 밑줄에 놓으시면 되겠죠.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 그 다음 네 손가락은요 자기장의 방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손바닥의 방향이 힘의 방향, 자기력의 방향이 되겠어요. 그리고 좀 헷갈렸을 때는 요거 보통은 이제 이렇게 외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자기력을 보통 힘이잖아. 그래서 F 자기장을 우리가 보통 영어로는 B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 전류를 I라고 배웠죠. 그래서 이게 FBI. FBI 알죠? 네. 미국에 있는 수사국이잖아요. 그래서 FBI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FBI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뭐 편한 대로. 이거 이제 한글로 하면 너무 기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FBI 법칙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둘 중에 하나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자, 2번 보시면요. 전류의 방향이나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가 되면 당연하게 아까 전에 보셨지만 전류의 방향이나 자기장의 방향이 반면 힘의 방향도 변할 수 있겠죠. 참고해 주세요. 밑에 3번 보시면요. 자기장에서 전류가 받는 힘의 크기도 있는데요. 자, 1번에 똑같은 얘기인데요.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그 다음에 자기장의 세기가 셀수록 커지겠죠. 2번요.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수직일 때 수직에다가 동그라미 해놓으시면 되겠죠. 수직일 때 가장 서로 간의 수직일 때 X축, Y축, Z축이 각각 다 수직일 때 가장 큰 자기력이 생긴다는 의미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한 축이 무너져서 이제 각도가 좁혀졌다 그러면은 그만큼 상쇄되니까 약해지겠지. 그죠? 그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2번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요.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에 따른 힘의 크기도 있는데요. 위쪽에 수직일 때는 힘이 최대가 되겠고요. 어떤 쪽이 이제 상쇄가 돼서 평형이 돼버렸어. 그러면 이제 어떤 힘이 사라지겠죠. 뭐 최대 혹은 최소가 되겠죠. 상쇄되겠거든요. 자, 오른쪽에 6번하고 7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6번을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손바닥으로. 네. 방금 했던 내용이긴 한데. 손바닥은요 처음에 연습은 이제 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막 뒤집고 이러면은 막 이상해져 이렇게. 그래서 이제 좀 익숙해지면 좀 익숙해지면 이걸 쓰면 좀 편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손가락은 이렇게 다 90도가 되니까 이제 돌아가니까. 근데 처음에 하실 때는 이걸로 오른손은 먼저 하시긴 하되 익숙해지면 좀 바꾸는 연습도 괜찮아요. 하다 보면 손이 뒤집어지거든요. 시험 볼 때 이제 잘하는 친구가 손으로 이제 움직이는 걸 따라해서 이렇게 따라해서 보시면 돼요. 아, 베끼면 스스로 하면 제일 좋고. 힘이 다 빠졌다. 왜? 진짜 자. 이게 제일 잊지 마세요. 이거 다 그거예요. 잊지 마세요. 자, 6번 볼게요. 6번은요 전류가 위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을 위로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N에서 S니까 이제 방향을 잡으시면 되죠. 책을 기준할 때는 하고 N이 이렇게죠. 이렇게니까 앞으로 나오는 방향 되겠죠. 그러니까 N에서 S극, N쪽에서 S극으로 잡으시고 전류는 위쪽 방향이죠. 그러니까 지금 밖으로 나오는 방향, 안쪽에서 나오는 방향 기억이 되겠죠. 자, 2번 같은 경우는요. N에서 S가 이번에는 이쪽이 되겠고요. 그 전류가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위쪽 방향에 힘이 작은 거지. 리을 이해돼요? 그래서 연습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이것도. 요거는 외워서 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지? 그래서 뭐 집에서 한번 복습을 하시면서 꼭 손으로 꼭 이용을 하셔서 조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엄마가 너 뭐하니? 그래도 하세요. 공부니까. 7번 볼게요. 1번.
자기장의 방향에 관계없이 힘의 방향은 일정하다가 되어 있는데요. 방향에 따라서 힘의 방향도 변하겠죠. 자기장의 세기가 셀수록 도선이 받는 힘의 크기는 커진다. 그죠? 5가 되겠고요.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힘의 크기도 커진다. 맞죠? 자,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이 나란하면요, 이제 상쇄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90도일 때 서로 수직일 때 자기장과 전류와 자기력의 방향이 각각의 서로 수직일 때 가장 최대의 힘이 작용한다. 7번에 X55X가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74페이지에 4번인데요. 여기다 별표 쳐놓고요. 시험은 이제 이게 나오는 거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방금 했던 자기력의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가전제품 안에 쓰이는 여러분들 모터 있죠, 모터. 보통 전동기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모터가 이 원리로 작용이 돼요. 그래서 선풍기 같은 거 이제 해부해 보시면 모터가 들어있잖아. 그래서 모터가 돌아서 여기 선풍기가 한쪽 방향으로 프로펠러가 돌잖아요. 네,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전동기예요. 그래서 전동기 한번 볼게요. 영구 자석의 N극과 S극 사이에 있는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 코일이 힘을 받아서 이제 회전한다 돼 있죠. 이 회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이 자기력인 거고요. 여러분들 모터 같은 거 다 뜯어보시면요, 다 자석 사이에 전류 코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미니카 같은 것도 있죠. 거기에 뒤에 한번 배터리 같은 거 혹시 분해해 보시면요, 다 자석이 들어있고 그 사이에 코일 같은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게 돌면서 이제 바퀴를 이렇게 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동기 구조와 원리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한번 볼 건데요. 한번 보면 이번에 전류가 이렇게 N극과 S극 사이에 이렇게 평면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글씨가 안 보여요. 책을 봐. N극과 S극 사이에 전류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흐른다고 쳐요. 그 다음에 여기가 A, B, C, D라고 이제 쳐요. 이게 지금 눕혀져 있는 거야. 이렇게 평면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전류는 지금 C, D, B, A 순으로 이렇게 흐르겠죠. C, D, B, A. 그러면 AB 쪽에서 받는 힘하고 CD 쪽에서 받는 힘이 달라요. 왜냐면 AB는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전류가 흐르고 있고요. CD는 안쪽으로 들어가는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력의 방향이 반대야.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자기력의 방향이 어딘지. AB와 CD가 받는 자기력의 방향. 한번 연습해보세요. 와, 맞죠? 자, 첫 번째 이제 보시면요, 첫 번째 전류가 이제 C, D, B, A로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요 A, B 사이에서는 어떤 자기력이 어느 방향이냐면 N에서 S극으로 이렇게 이제 자기장이 형성되죠. 그 다음에 전류가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랑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손의 방향이 반대가 되겠지. 그래서 어쨌건 손바닥이 위쪽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력이 위쪽 방향에 힘이 받는 거야. 얘는 AB는 위쪽 방향의 힘을 받아요. 이렇게. CD는 반대로 N에서 S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전류가 밖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랫 방향의 힘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CD는 이렇게 아랫 방향으로 작용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도선이 회전하는 거야. 얘가 이렇게 평행하게 있다가 이렇게 이제 올라가겠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겠지, 그지? 이렇게 올라가겠지. AB는 위쪽 방향의 힘을 받고 CD는 아래쪽의 방향의 힘을 받는데 이렇게 돌아가겠죠. 이렇게 돌아가죠. 두 번째 이제 그림을 보시면요, 이번에 수직으로 딱 서 있죠. 이거는 생략할게요. 두 번째는 책에 있는 그림을 볼게요. 이게 수직으로 딱 썼어요. 이때 만약에 보시면요, 정류자라는 게 있어요. 정류자가 동그라미 쳐놓고요. 얘가 이렇게 수직으로 돌았다가 그대로 이렇게 갔다가 반대로 넘어갔다고 쳐봐요. 갔다가 반대로 넘어가려고 쳐봐요. 이렇게 반대로 넘어가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만약에 돌아가면 A, B가 이거는 지금 정류자가 없을 때 얘기예요. 그래서 전류가 아까 전에처럼 C, D, BA 순으로 이렇게 계속 C, D, BA로 이렇게 흐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정류자라는 게 없다 치면요, 정류자는 이렇게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게 없어. 그냥 이 프로펠러 그냥 이렇게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야. 이 상태로 그냥 돌아갔어요. 그러면은 반대쪽에서 이 전류가 이제 C, D, BA 이렇게 흐를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면은 이번에는 C, D가 올라가고 A, B가 내려가겠죠. 아니지, 반대지. 이번에 A, B가 올라가고 C, D가 내려가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니? 프로펠러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반대편에 가면 다시 이렇게 가. 또 이쪽이 되면 다시 이렇게 가. 이렇게 가. 이렇게 가. 선풍기가 오른쪽으로 돌았다가 왼쪽으로 돌았다가 오른쪽으로 돌았다가 왼쪽으로 돌았다가 되니 안 되는 거야. 안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정류자가 있어요. 그래서 정류자의 역할이 뭐냐면요, 이 여기다가 도선을 이렇게 빵꾸를 딱 뚫어놔가지고 전류를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류자가 있음으로 해서 회전을 한쪽 방향으로 계속해서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반대편으로 돌아가더라도 여기 A, B, 이제 C, D가 있는데요. 이렇게 가더라도 이렇게 딱 돌아갔어요. 그러면은 전류를 한번 끊어줘. 그리고 계속해서 오른쪽에서 전류가 이렇게 흐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야, 정류자가. 그러면은 이번에도 계속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갔지만 이번에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류가 오니까 CD는 올라가고 AB는 내려가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돌아갔어. 그리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계속 딱 돌아갈 수 있죠. 돌아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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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정류자가 전류를 한 번씩 끊어주기 때문에 반대편에 있는 전류를 끊어서 계속해서 똑같은 전류를 흐를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이게 정류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전동기가 계속해서 한쪽 방향으로 똑같은 전류를 흐를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전류를 계속해서 바꿔주기 때문에 방향을, 그래서 프로펠러처럼 한쪽으로 돌려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정류자의 역할이에요. 오른쪽에 4번 보시면요, 그래서 정류자의 역할이 되어 있는데요. 정류자는 전류를 순간적으로 끊어서 코일이 반바퀴 돌 때마다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바꿔주는 장치다. 여기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그래서 코일이 계속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림을 보시면요, 정류자가 이제 코일 주변에 이렇게 뭔가 감싸져 있는데 가운데 이렇게 홈이 있죠. 이렇게 이제 홈이 있잖아. 보시면 이 사이에 홈이 있잖아, 그지? 길게 홈이 있잖아. 요게 금속이 하나로 이어져 있으면 전류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가 끊어져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딱 90도가 돌았을 때 여기가 딱 닿으면 전류가 순간적으로 끊어지겠죠. 그리고 다시 딱 돌면서 딱 다른 부분에 닿으면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 반대 방향이 되겠죠. 반대 방향 계속해서 90도마다 이렇게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게 이제 정류자의 역할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정류자가 없다면 프로펠러가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이렇게 계속 돌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회전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정류자가 하고요. 전류를 한 번씩 끊어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볼게요. 왼쪽에 전동기의 구조가 원리에서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제 AB가 올라가고 CD가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90도가 이렇게 돌았어. 그리고 관성에 의해서 이렇게 쭉 넘어가겠죠. 이때 정류자가 전류를 한번 끊어줘. 그러면은 전류가 반대 방향이 되면서 또 다시 계속해서 이번에는 CD는 올라가고 AB가 내려가고 하면서 또 끊어주고 또 90도 돌아왔어요. 그럼 정류자 한번 끊어주고 또 이번에 관성에 의해서 쭉 넘어가다가 AB가 올라가고 CD가 내려가고 또 90도가 돌았어. 전류가 한번 끊어주고 관성에 의해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번엔 CD가 올라가고 AB가 내려가고 하면서 계속해서 순간적으로 계속해서 돌 수 있게 만든, 이게 프로펠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복잡하죠? 이때는 그리고 전류가 A, B, D, C 이렇게 흐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계속해서 순간적으로 정류자가 한 번씩 끊어주면서 전류를 바꿔준다. 그러면서 회전 동력을 계속해서 한쪽 방향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전동기의 구조가 되겠고, 여러분들 뭐 선풍기를 비롯해서 각종 가전제품들 있잖아요. 뭔가 막 프로펠러가 들어가 있는 것들 대부분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요.
미니카 같은 데 바퀴가 돌아갈 때도 한쪽 방향으로 바퀴가 돌아야지 바퀴가 돌다가 자동차가 안 갈 거야. 그치? 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이제 힘의 방향이 계속해서 바뀌는 거 한번 볼 수 있고요. 자, 오른쪽에 8번하고 9번을 보시면서 한번 마무리를 할게요. 풀어보세요. 쌤, 네, 화장실 갔다 와줘. 끝났어 이제. 아, 3분 안에 끝나. 아니 근데 시험도 있잖아요. 아니 시작. 수업 끝나고 가. 수업 끝나고. 전제세요? 아니. 디먹쳐. 자, 바로 볼게요. A 부분은요. A 부분은 이번에는 아까 전에 우리 제가 했던 거랑 전례 방향이 반대잖아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 프로펠러도 이번에는 반대로 작동하겠죠. A, B는 내려가고 C, D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A는 아랫 방향 O가 되겠고요. B는 위쪽 방향이니까 S가 되겠죠. 코일은 니은 방향으로 회전한다 되는데요. 코일은 반시계니까 니은이 되겠죠. O가 되겠고요. 자기력이 센 자석을 사용하면 회전 속력은 느려진다 되는데요. 빨라져요. X가 되겠고요.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달라지면 코일의 회전한 방향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회전한 속도가 달라지겠죠. 참고로 전동기의 회전 속력 같은 경우는요.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그죠? 그 다음에 코일을 많이 감을수록 그리고 강한 자석을 쓸수록 세져요.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세 가지 전류가 셀수록 그 다음에 자석이 셀수록 그 다음에 코일이 많이 감아질수록 아시죠? 네. 자 9번은요.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을 이용한 장치인데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선풍기 그 다음에 세탁기 그 다음에 스피커 이렇게 되겠고요. 스피커의 원리는 왼쪽에 이제 플러스 강의 3번에 있거든요. 한번 쭉 보세요 한번.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피커도 이제 분해 보시면 말씀드렸지만 자석이 들어있고 그 안에 코일이 들어있어요. 자, 78페이지 자기장에서 전류가 받는 힘 요것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이제 요거는 실험인데요. 이제 말굽 자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휘어있는 U자형 자석을 아시죠? 그리고 그 사이에 알루미늄 호일을 두고요. 그 다음에 전류를 흘렀어요. 그러면요, 이 알루미늄 호일이 가벼우니까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이동할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과정 1 전류가 흐를 때 있는데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한번 연습해 보세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고 이제 책을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자기장은 N에서 S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제 기준으로는 그러면 손바닥이 위쪽에 있으니까 자기력이 위쪽 방향에 생기겠지. 그러니까 위로 움직인다. 알루미늄 호일이 가벼우니까 위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과정 2에서는요. N극과 S극을 바꿔요. N극과 S극을 바꾸면은 이제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니까 아래쪽으로 움직이겠죠. 그리고 이번엔요. 전류가 반대이면요. 전류가 반대이면은 또 아래쪽으로 움직일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전류의 방향이나 자기력의 방향을 자기장의 방향을 바꾸면 자석의 방향을 바꾸면 이제 자기력의 방향도 바뀐다는 실험이고요. 그래서 정리. 자기장 속에 놓인 도선의 전류가 흐르면 도선은 힘을 받고요. 전류의 방향이나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가 되면 자기장에서 전류가 받는 힘의 방향도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실험도 있고 이거는 이제 밑에 있는 실험은요. 전기근해라는 실험이고요. 이번에는 U자를 아래쪽으로 한 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근해처럼 생긴 게 바깥으로 나갔다가 안쪽으로 들어왔다가 이걸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전류의 방향을 바꾸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근해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보통 이제 위에 있는 말굽 자석에다가 알루미늄 호일 넣거나 두 번째처럼 전기 근해하는 실험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밑에 있는 확인 문제 1번까지만 풀고 마무리할게요. 시험에 나올 거라서. 선생님 저 어떻게 해요? 뭐요? 뭐? 저 지금 네? 뭐? 저 죽어요. 아니, 끝났어. 안 죽어. 그 정도야? 몇 분 뒤인데요? 1분.
오늘은 이제 지금 했던 이 자기장, 자기력의 방향은요 조금 어려우니까 다음 주에 조금 더 공부를 한 다음에 보도록 하고요. 그 앞에 있는 내용만 보도록 할게요. 이따가. 자, 1번. 자기장 속에 놓인 도선의 전류가 흐르면 도선이 힘을 받아서 움직이죠. 5가 되겠고요. 1에서 자기장과 전류의 방향을 모두 반대로 하면 알루미늄 호일은 아래로 움직인다 하는데요. 모두 자기장과 전류를 동시에 반대로 하면은 똑같겠죠, 그죠? 그래서 X가 되겠지. 전압이 더 큰 전지를 사용하면요 더 많이 움직일 수 있어요. 5.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과 관계없이 알루미늄 호일은 같은 방향이라는데요. 방향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X. 자, 다음 주에 우리 이 파트 전동기는 조금 어렵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하고 제가 말씀드린 단어평가 문제 숙제니까 해오세요. 다음 주에 여기 풀고 이제 우리 4단원으로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하고요. 가보세요. 네, 1분 후에 시작할게요. 잘 있어요. 이건 하는. 이건 하니까. 아, 잠깐만.